20대 총선 투표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 수성갑 투표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투표 소식 알아봅니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등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초등학교에는 올해부터 전담교사가 배치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사과 과잉 생산에다 경기 부진까지 겹쳐 사과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가 나서 공동구매나 정부 수매 등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백두대간 협공열차와 중부 내륙 순환열차의 이용객이 운행 3년 만에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일인 오늘은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투표하러 가신다면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오후 3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는 투표하러 가실 때 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당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현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일부 남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과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따뜻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한번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대구 수성갑 지역의 한 투표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수성갑에 있는 대구여고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아침 이른 시각이고 현재 대구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곳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7시 현재 투표율은 대구 1.5%, 경북 1.6%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번 4.13 총선은 대구에서는 605개, 경북에서는 9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는 대구 203만여 명, 경북 223만 7천여 명입니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대구 경북 유권자 수는 2.8% 늘었습니다. 이곳 수성갑에는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힌 수성갑은 지난 8, 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16.25%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아 오늘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 제2투표소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제20대 총선 투표가 대구 경북에서도 시작됐는데요. 대구의 여야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점을 다시 한번 사죄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 위기를 구해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는 야당으로 거듭나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당과 상생 협력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31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그런 신기원을 수성구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 정의당도 양당 정치에 안주하는 여야를 견제하는 비판 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형포에서 중간에 조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당, 미래를 향한 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천 잡음 없고 우리나라의 민생의 경제를 챙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정의당, 이제 여러분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도 혼탁하고 저급한 정치를 뜯어고치고 대구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이냐 이 중대한 기로에서 훗날 결코 후회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번 20대 총선에서 대구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고 오늘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 대구 선거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당선 여부인데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새누리당의 아성이 깨진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선거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4년 전 19대 총선과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아깝게 패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선전을 이어가면서 그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 텃밭인 대구에서 31년 만에 정통 야당 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대구의 정치 지형도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그 두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적합도가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야권의 대권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호 1번 새누리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후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선 후 복당한다면 새누리당 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히 유승민 후보는 새누리당 대권 주자로 주목받게 될 전망입니다. 총선 후 전당대회를 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부분은 총선 후에 제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야권 성향의 홍일학 후보의 당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구심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하는 것인데 대구 지역 문제에 대한 여야 협력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새누리당 텃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당선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 전문 전시회인 2016 대구 국제 안경 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구 국제 안경 전시회는 디자인을 넘어 열정을 넘어라는 주제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현재 안경과 광학 산업의 흐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아시아 최대 안경 바이어 업체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미주, 유럽 등 해외 바이어 1,200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을 벌이고 안경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학술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협공열차와 중부 내륙 순환열차의 이용객이 운행 3년 만에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던 산골마을이 철도와 만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분천마을은 과거 보부상들이 울진에서 소금과 미역을 지고 11형을 넘어 봉화로 향하던 길목이었습니다. 주막과 객주마다 보부상들로 붐볐던 분천마을은 20세기 들어 세상이 바뀌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오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분천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백두대간 순환열차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에 불과했던 분천역 이용객이 갑자기 하루 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산타마을이 운영된 지난 겨울엔 2달여 동안 13만 4천 명이 분천역을 방문했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엔 하루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2달 동안 13억 2,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뭐 동네를 알린다든가 오시는 분들도 뭐 이런 상권을 또 선호를 하고 하니까 옛날 되면은 많이 좋아진 걸로.
컨타 마을을 이제 가져온 것도 이제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구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던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고 그들을 따라 식당과 카페가 20곳이나 들어섰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느린 열차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시속 300km 초고속 시대 무한 경쟁 사회의 역설입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고 그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그 예전 난로라든지 추억의 선풍기 그래서 그 옛날 그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013년 4월에 운행을 시작한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중부내륙 순환열차의 3년간 누적 이용객은 87만 8천 명, 그중 백두대간 순환열차 이용객이 48만 명입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열차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세기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철도가 21세기 들어 쇠락하는 지방과 산간 오지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앞으로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진로 교육이 강화되는 건데요. 초등학교에는 이미 올해부터 진로 전담교사가 배치됐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모둠별로 상품을 하나씩 정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발표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가 하면 연극으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홍보팀에서 새로 개발한 천연 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녹음과 음악, 시나리오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홍보 담당자 역할을 해보고 발표 뒤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학생들끼리 평가도 하면서 직업과 장래 진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올해부터 대부분 초등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되면서 진로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진로 전담 교사가 직접 수업하는 대신 담임 교사에게 수업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실제 과목에서의 진로 교육과의 접목은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로 관련되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아니면은 자료나 이런 것이 조금 지원된다면 그리고 연수가 된다면 더 자신 있게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진로 교육이 초기인 만큼 일주일에 한 차례씩 교사 연수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저학년들은 주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진로 탐색 내용이라든지 자기의 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취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학교 시설 사업비 4,840억 원 가운데 93%인 4,500억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집행 대상은 내년에 개교 예정인 교사 신축과 특별교실 등의 증축, 환경 개선 사업이고 2018년에 개교 예정인 신축학교 7개 학교와 다목적 강당 증축은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이 실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740억 원의 공사 대금도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외 생산 물량이 달리면서 값이 올라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과 농가는 이와 반대로 지난해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값도 떨어진 데다 경기 부진 탓에 잘 팔리지도 않아서 사과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사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28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이태원 씨의 저온 창고입니다. 지난 가을 수확한 뒤 팔지 못해 쌓아놓은 사과 상자가 천장에 닿을 듯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사과 과잉 생산돼가지고 전부 다 원래 농민들은 시름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농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씨와 같은 사과 농가는 군위군에서만 800여 곳. 이들 농가들은 땀 흘려 재배한 사과를 팔지 못해
힘든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데다 FTA 대체 작물로 사과 농사를 택한 농민들이 많아 생산량이 30%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좋지 않아 소비가 감소한 것도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10kg 사과 한 상자는 공판장에서 2만 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군위군은 이달 말까지 군위군청사에서 지역 공직자들을 상대로 사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 하품 67톤을 그 20.5kg 1만 원씩 수매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농민들의 그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주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도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 2,000톤을 수매하는 등 지자체마다 사과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통시장에 젊은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몰 사업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17곳을 새로 선정해 2년간 한 곳에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0%, 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상인이 10%를 부담합니다. 임대료가 높아져 청년상인이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점포를 사들일 경우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39명에서 2013년 99명, 2014년 75명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4월에서 6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4%로 일반 차량 사고보다 7배나 높다면서 야간에 도로변 주정차를 자제하고 농기계 뒤에 야광 안전판을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지역의 건설 투자는 줄고 경북 지역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대구의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가 줄었고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건축 허가 면적도 31.4% 줄었습니다. 반면에 2월 경북의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5%가 늘었고 건축 허가 면적도 4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칠곡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석저급 대교초등학교 옹벽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칠곡교육지원청은 옹벽을 허물고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교초등학교를 둘러싼 옹벽은 길이 279m, 높이 1m에서 9m 크기인데 옹벽 곳곳에 균열과 누수,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구청과 함께 이달 26일에는 북구, 28일에는 중서, 남구, 9월 27일에는 동구와 수성구, 9월 29일에는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과 층간소음 해결 방안, 공동주택 관리와 수선, 동대표 윤리교육 등이고 9시간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도 줄 예정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규모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입소자 4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 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로 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서 6월 말부터 지원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기관당 500만 원 이내로 시설 개보수나 복지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으며 지난해에도 소규모 복지시설 56곳에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오늘 아침 투표하러 가신다면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오후 3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는 비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비가 그치고 나면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현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일부 남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영천, 청도의 아침 기온 모두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최고 11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3도 분포로 시작해 구미는 19도, 문경은 1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 10도,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7도, 바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다시 맑고 따뜻하겠지만 주말 동안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